유방암 환자 꼭 콩 먹어도 되나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콩을 먹으면 콩의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가 몸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이소플라본, 영어로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플라보노이드계 물질인 피토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 식물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게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밑에 여기 보이시죠? 에스트로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먹으면 적은 용량에서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의 그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몸이 에스트로겐하고 우리가 붙어야 되는 그런 수용체들이 이소플라본과 결합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막상 붙지를 못해서 여성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은 어, 우리 몸에 마치 여성 호르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어,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소플라본이 콩에는 약 0.1%, 예를 들어서 10g이면 약 0.1 아니요. 10g이면 약 아니요. 100g이면 1g이죠. 그럼 100g이면 0.1g이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 정도밖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니스테인도 있고 다이드제인도 있고 글리시테인과 배당체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콩의 이소플라본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뭐 일견 보아도 무지하게 좋아 보여요. 뼈 건강, 콩을 먹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좋은 거죠. 또 가벼운 증상, 예를 들어서 뭐 땀이 좀 난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이런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돼요. 왜? 이소플라본이 마치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정 용량의 이소플라본을 먹으면 실제로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혹은 전립선암과 같은 위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인, 사실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폐경이 지난 여성들이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치매도 걸리고. 그런데 이런 콩이 인지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의 이소플라본은 뼈, 갱년기 증상, 암, 항염증, 인지기능, 심혈관 건강에 두루두루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건 또 유방암이잖아요. 그래서 콩과 유방암의 위험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우 선생님이 하신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의 연구를 종합해서 보는 연구인데 8개는 아시아에서 나온 연구고 11개는 서양에서 나온 연구예요. 근데 아시아 연구를 보면 최저 콩 섭취군 5mg 이하의 이소플라본을 먹는 사람과 10mg, 그다음에 20mg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유방암 발생의 위험이 이소플라본을 10mg 먹는 사람은 12%, 20mg을 먹는 사람은 30% 감소를 했어요. 콩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최대 30%까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서양 연구에서는 이런 유방암 예방 효과가 보이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은 콩을 잘 먹지를 않아요. 한국인들은 콩밥도 먹고 두부도 먹고 뭐 콩두유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데, 서양인들은 콩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최저 섭취군과 최대 섭취군 간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콩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 우 선생님은 2008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동 선생님이 또 14개의 전향적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행했는데, 역시 아시아 연구에서는 콩 섭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콩 섭취가 높은 군이
25% 정도, 약 4분의 1 정도의 유방암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역시 서양 연구에서는 콩 섭취량이 유방암 예방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이런 대부분의 콩이 유방암을 예방한다는 연구는 아시아에서 증명된 연구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020년도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인데 콩과 유방암 위험을 본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특이하게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이고 약 30만 명 이상의 여성의 콩 섭취와 유방암 발생 위험을 평가했어요. CKB라는 전향적인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도 했고 또 그동안 발표된 9개의 전향적 연구를 포함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 코호트 연구 플러스 메타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콩 이소플라본 평가는 콩 음식으로 섭취한 경우에만 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CKB 전향적 코호트에 대한 연구를 보면 평균 이소플라본 섭취량은 약 10ml 정도, 콩으로 따지면 7.5g 정도에 해당이 됐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평균 추적을 10년 정도 했는데 이 중에 약 2,300명 가까이 유방암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콩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과연 유방암을 예방했느냐? 이 연구에서 보면 가장 낮은 군과 가장 높은 군을 비교했을 때 별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코호트의 연구 결과는 콩 섭취가 유방암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중국 연구에서는 9개의 전향적 연구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는데 이 메타 분석을 보면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10mg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위험이 3%씩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콩을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 2019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유방암 진단 전에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유방암을 예방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연구를 했던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 희망의 여러분들은 유방암에 진단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방암에 진단된 여러분들이 콩과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관한 연구예요. 아마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일 텐데 일단 2019년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유방암 진단 전 콩 섭취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지금 유방암이 진단된 다음에 콩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방암 진단 전에 콩을 먹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비교해 봤더니 일단 진단 전에 콩을 섭취한 사람이 사망률도 16% 감소했고 또 유방암 특이 사망도 11%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는 전체 사망에서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특이 사망은 별 차이가 없고 물론 11%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지만 전체 사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방암 진단 후 콩 섭취는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연구예요. 10년 가까이 된 연구인데 유방암 진단 후에 콩 섭취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3개의 코호트 연구를 종합해서 약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하나가 나와 있고 미국에서 2개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유방암 진단 후에 콩 섭취를 한 것이 전체 사망은 13%, 아까 연구에서는 16%니까 거의 유사한 결과죠. 전체 사망은 13%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유방암 관련 사망은 감소는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방암 재발은 4분의 1 정도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콩을 먹으면 되나요? 당연히 먹어도 되고요. 또 유방암 환자가 콩을 드시면 드실수록 유방암 재발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콩을 먹는 것이 분명히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여성과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여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여성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특히 재발률이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 콩으로 드시는 것, 음식으로 드시는 콩 말고 이소플라본이라는 보충제를 이용해서 유방암의 위험, 이 보충제를 드시는 분과 유방암의 위험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처럼 이렇게 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드시는 분과 드시지 않는 분, 이게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약 50명 정도를 6개월간 투약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암 발생률을 본 건 아니고 KI67,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KI67이라는 어떤 성장 지수, 증식에 관련된 지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지수가 우리가 유두에서 이렇게 유두를 짜게 되면 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유두 분비물에서 KI67 지수를 검사를 한 거죠. 뭐 반으로 찌르거나 조직 검사를 한 건 아니고, 그래서 KI67 지수가 높아져 있다는 거는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암세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유방암 환자가 직접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그런 관찰 연구보다는 훨씬 그 어떤 의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연구를 봤을 때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드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6개월 투약을 한 여성이 6개월 투약 전보다 KI67 인덱스 중앙값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히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소플라본을 보충제로 드시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유방암을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10년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타모xifen 드시고 계신 여성, 물론 타모xifen 드시고 계신 여성이 콩을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모xifen 드시고 계신 여성이 이소플라본을 처치한 세포주에서의 연구를 이건 해봤는데, 타모xifen 치료 효과가 제니스테인이라는 이소플라본에 작용을 했을 때 실제로 제니스타인을 처리한 그런 그 유방암 세포에서 타모xi펜의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억제됐다. 억제하는 효과가 억제됐다는 것은 잘 자라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방암 세포가 타모xi펜으로 이렇게 성장이 억제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니스테인이라는 이소플라본을 처리하게 되면 유방암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끔찍한 결과죠. 다시 말해서 이소플라본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타모xi펜의 효과가 떨어져서 유방암이 다시 성장하고 재발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연구 결과를 요약하게 되면, 일단 콩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다. 특히 이소플라본의 측면에서 봤을 때 10mg 이상 섭취를 했을 때는, 특히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유방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를 보면 또 이런 콩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방암의 사망률이나 재발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는 앞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죠. 하지만 콩 추출물이나 이소플라본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유방암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또 아주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을 올린다라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제로서 콩 추출물을 먹는 것은 아직까지 권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포주에 대한 연구, 전 임상 실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전 임상 실험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오히려 타모xi펜의 효능을 억제하는, 다시 말해서 유방암의 재발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소플라본을 이렇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정리를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콩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아시아인에게 유방암 예방 효과 혹은 또 플러스 유방암의 사망률과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소플라본을 보충제로 드시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유방암 예방 효과가 없고 더불어서 유방암의 위험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적정 콩 섭취량은 얼마야 도대체? 이소플라본 10ml 어쩌고 저쩌고 맨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아 도대체 일상에서는 얼마를 먹어야 돼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루의 적정 콩 섭취량은 콩 35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 35g 정도는 우리가 큰 스푼, 우리가 밥 먹는 스푼 있잖아요. 큰 테이블 스푼으로 했을 때 2에서 2번에서 3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유로 따졌을 때는 한두 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소플라본이 적은 용량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또 너무 많아지면 이게 그냥 여성 호르몬과 동일하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유방암을 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큰 스푼 정도 콩밥 지어서 드시거나 혹은 두부 반모 정도 드시는 걸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유방암의 위험도 예방하고 또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으로 인한 재발 혹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또한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콩을 섭취하거나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먹는다거나 혹은 콩을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청국장을 가루로 내서 그거를 어디에다가 계속 섞어가지고 너무 과도한 양을 드시게 된다면 과유불급 아시죠,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조장하고 암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유방암으로 인한 예후도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김 원장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좀 하셔라. 그냥 밥으로 드시는 거 또 두부로 먹는 거 좋지만 그거를 약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으로 드시지 말라 X표 쳐놨죠. 네. 그래서 콩은 결론적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드세요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